네, 안녕하십니까. 달핀채TV의 달핀이 여러분들, 빅스터 이현용 대표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그 온톨로지 관련해가지고, 마드로 체포 작전에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사용됐다는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예,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이제 가상의 그 시나리오고요. 작전명을 페가수스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실제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라는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그 팔란테어가 온톨로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군사작전에 사용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 가운데 사진에 야, 이 마두로 이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죠.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압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마두로 체포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의 그림자 조력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만 할 거고요. 베네수엘라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했죠. 예,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에 했습니다. 예, 했고 전격적으로. 그래서 페가수스라고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가 설계를 했어요.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예시를 들어줘야 좋거든요. 제가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팔란테어의 정보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역량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전 개요요. 가상의 작전입니다. 페가수스는 실제가 아니에요.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작전이라고 그러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작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그 워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워게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뭐 그냥 이렇게 전략 짜고 데이터 쓰고 의사결정하고 또 대학에서 또 이제 법학과 그 나왔잖아요. 법학 전공을 해가지고 이런 걸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그 페가수스 작전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 마두로 정권의 이제 불법 활동 증거를 미리 확보를 해요. 닥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뭐 그 1년 정도는 하겠죠. 예, 준비를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의 이제 동선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체포 작전의 어떤 성공적인 그 실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제시를 해주죠. 그런 구체적인 그 기능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 팔란테의 역할은 데이터 통합의 허브 역할을 한 거예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죠. 물론 그 전체적으로 하나에 통합하는 건 아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메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온톨로지로 구조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엮어낼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 값들을 체크하고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팔란티어가 다양한 정보원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정보 보고서, 예, 그다음에 첩보 보고서, 그다음에 오픈 소스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네,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 통신 감청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고 구조화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런 것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온톨로지의 어떤 기본인 거죠. 물론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요. 다 이제 그 미국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톨로지 기능이에요. 관계를 이제 재구성하겠죠. 중앙에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이 있고 여러 그 주변의 측근분들 전 세계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공 그 내역이라든지 통신 그다음에 금융 특히 금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그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좀 상세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그 온톨로지 기능에서 이제 관계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팔란티어는 그 마두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 그다음에 조직, 장소, 사건, 자금 흐름 등의 이제 복잡한 관계를 정의하고 연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두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있어요. 예, 그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부인분도 이제 그 같이 체포됐죠. 그래서 가족, 그다음에 측근, 군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자금 세탁 조직 등을 엔터티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오브젝트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간의 직위, 관계, 거래, 접촉, 예,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속성, 프로퍼티를 부여해가지고 온톨로지를 아마 그 설계 구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계를 이제 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시멘트 레이어에서. 그래서 여러 언어로 된 이제 첩보 보고서, 그렇죠. 뭐 영어로도 돼 있을 거고, 스페인어로도 돼 있을 거고, 뭐 프랑스어로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영어로 예로 되어 있는 거를 디아스타도 차벨로 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거를 이제 디아스도 카베요라고 이렇게 하는 그 스페인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이 이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온톨로지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합니다. 특정 금융거래가 이제 그 발생을 하는데 이제 페트론 차이나를 거쳐가지고 마드로의 이제 비자금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온톨로지에서 정의된 이제 금융사기 패턴 FDS라고 그러죠. 프로덕트 딕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FDS 패턴을 가지고서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마드로의 경호원이라는 엔터티가 이제 무장 가능하냐 아니면 이동 경로가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느냐 그런 추가 속도 속성을 갖도록 이제 설정을 해서 계속 그 상태 스테이트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를 가지고서 이제 시각화를 합니다. 그 팔란테의 파운드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워크샵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만들고 원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컨투어를 가지고서 이제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의 그런 시각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이렇게 스페셜한 어떤 그런 그 지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숨겨진 패턴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인물 관계도 그 다음에 각 공간 분석 그 다음에 예측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렇게 하겠죠. 이걸 좀 더 또 자세히 보면요. 그 온토를 통해서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이제 팔란티어의 시각화 도구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정형 데이터의 이제 파이 차트라든지 뭐 그런 그 추이선 이런 거 그리는 건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그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 그다음에 공간 이렇게 시각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이제 역시 이제 네트워크 그래프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런 것들 가지고서 분석가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서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데 이렇게 시각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수치만 볼 수는 없어요. 시각화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그래프, 그래서 마드로와 그 측군들의 통화 기록, 그 다음에 회합 장소, 금융 거래 등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 그래프가 시각화되고 이 그래프에서 특정 인물 간의 연결 강도 그리고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묶여요. 군집화가 되는 거죠. 예, 이것들을 파악해가지고 핵심 조력자와 취약 지점을 이제 식별합니다. 마두로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 경호시장이었던 카를로스가 있어요. 예, 축구 선수 카를로스 말고 경호시장 카를로스예요. 예. 그래서 카를로스의 여러 불법 자금 거래에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를로스의 노드가 유독 많은 금융 거래 노드와 연결돼서 강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축 시각화 타임라인.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지점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그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드로의 이제 특정 연설 이후에 주요 측근들의 해외 자금 인출 시도, 그다음에 비행기의 이착륙 어떤 기록 등 시간 순서대로 정렬돼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마드로의 결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정 사건 발생 전후에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GIS 공간 정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리 정보 시스템,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GIS 오버레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에 봐야 됩니다. 공간을. 예, 그래서 위성 이미지 위에 마드로의 예상 은신처라든지 주요 이동 경로, 그다음에 경호 차량 이동 데이터, 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겹쳐서 딱 보면은 어느 공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특정 별장에 이제 위치했다는 거를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통신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차량의 빈번한 출현 등이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잠재적 위협 또는 은신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빅스터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데이터 분석하면서 공간 시각화하고 다만 이게 연속적이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온톨로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의사결정 판단을 합니다. 드디어 그럼 작전 성공의 열쇠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드디어 별장을 급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간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별장에 있겠구나 하는 100%그 확신은 못 해요.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예측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요. 팔란티어는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를 이제 시뮬레이션 합니다. 네, 각 시나리오의 이제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위협 요소, 그 다음에 자원 소요량 등을 예측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몇 명을 투입하면 되는지, 어디를 먼저 제어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압송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측 분석을 보면요. 마드로가 이제 과거 통신 패턴, 외부 그
위협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경호 수준 변화 등을 학습해서 특정 시간대에 마두로가 카라카스 외곽 별장에 은신할 확률이 70%라는 예측을 제공해요. 예. 그 다음 해당 별장에 이제 특수부대를 투입했을 때 경호 인력과의 교전 확률, 그 다음 민간인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미리 이제 다 이제 그 시뮬레이션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전 사령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겠다. 민간인은 어느 정도 사상자가 생기겠다. 이런 걸 예상하고 트럼프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최종 결정하겠죠. 진행하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왓이프 시나리오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상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공항을 봉쇄한다면 마두로가 다른 육로를 통해 탈출할 가능성이 있을까? 특정 측근을 먼저 체포했을 때 마두로의 이제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재분석해서 여러 대안적 시나리오와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와리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 봉쇄 시에는 육로 탈출 가능성은 40%로 증가한다. 그런 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감시 병력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즉시 도출돼서 어떤 미리 특정한 지점에 군인들을 이렇게 경계병으로 배치해 놨을 겁니다. 위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성공률, 인명 피해 위험, 그 다음에 국제적 파장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의사결정권자, 누구에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령관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추천하고 별장 습격 시나리오는 성공률 85%, 인명 피해 위험 20%, 국제 파장 중간으로 평가돼서 외계적 압박 후 이동 중 체포 시나리오는 성공률 60%, 인명피해 위험 55%, 그 다음에 국제 파장 낮음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리스크를 해지해서 이 결정을 할지는 결국은 의사결정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주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실시간 작전주의를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그 공습당한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예요. 불이 그때 먼저 이제 공습부터 하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전이 개시된 후에도 팔란티어는 실시간으로 그 유입되는 정보, 감시 카메라, 드론 영상, 현장 요원의 이제 보고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작전팀에 대해 최신 상황을 공유해 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미리 짜놓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부터 진행이 됐고 그 베네수엘라의 사망자는 83명, 부상자는 약 112명으로 112명으로 이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전 결과는 accomplished 성공입니다.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카라카스 군사기지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실제 좀 현장감 있게 하려고 갖다 붙였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저는 되게 두려울 겁니다. 여튼 팔란티어의 이제 정교한 이제 분석과 예측 덕분에 이 페가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됐고 압송이 되었습니다. 팔란티어 가치는 무엇이냐? 온톨로지 기반의 미래다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저희 빅스터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팔란티어의 이제 파운드리 같은 온톨로지 의사결정 시스템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그 제조 쪽에 이제 많이 쓰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 6월 이내에 이제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설계 및 하고 있습니다. 개발 구현하고 있고 오픈 소스 위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아직 그 내용은 공개는 나중에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단순히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것을 이 페가수스 시나리오, 마두로 체포 작전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아까 이제 그 항구 라가이라 이제 항구인데요. 보면 여기도 공습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항로를 봉쇄해야지 이제 못 도망가니까. 예. 아마 이것도 다 미리 예견을 하고 어느 지점을 공습 왜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사상자 많이 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전략적인 어떤 지점을 공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두로 생수병 들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마두로 체포 작전에 이제 그림자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 프로세스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고요. 그래서 팔란티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온톨로지 기능에 이제 관계가 재구성이 됩니다. 마드로 중심에 엔터티가 연결되죠.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릴레이션, 링크가 이제 연결되고 이게 뭐예요? 의미 계층이요. 시멘틱 레이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각화 기술을 통해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도출을 하죠. 이게 바로 행위 계층 키네틱 레이어입니다. 통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최적의 시나리오 도출을 하고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예측, 와리프 이연 평가 등을 해서 변화 계층, 다이나믹 레이어에서 뭡니까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실시간 작전을 하고 지휘 대응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이런 프로세스예요. 굉장히 잘 이해되시죠? 이게 그 온톨로지 너무 많이들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고 실제 구현해 보시면 돼요. 구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솔루션도 하고 만약에 연구 과제라든지 온톨로지 이제 그 솔루션 그런 그래프 DB 한 부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댓구알이요. 이 조댓구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반응이기도 하지만 제가 공부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